차상도 합장입니다. 동군 어차피 사무실이 제가 동군이니까 제가 가도 되고 그래서 지금 거의 절반 정도 군은 우리가 커버가 되겠구나. 손도 없어요. 약간 조금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사하고 저는 북사산도 그러면. 그래서 저 나중에 얘기를 좀 더 나누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모니터링도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가서 뭐 조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모니터링에만 집중하다 보면 실수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조문을 해야 되는데 막 뭐 메모를 막 너무 열심히 하신다거나 사진을 너무 막 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너무 막 찍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마음을 담은 조문을 한다라는 거에 좀 치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만큼 복장과 뭐 발언이나 태도에도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도는 사실 죽은 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산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 내주신 거잖아요. 누가 뭐 요거 가지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애도의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주셨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이 평생을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고 싶어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보육원에서 평생을 같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아이가 이제 마지막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먼저 하나를 갔어요. 친구들이 너무 슬퍼서 장례식을 치러주고자 하지만 치를 수가 없어요. 영화도 만들어졌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과 제도를 넘어서서 관계로 가는 과정에서의 가족 다양성 운동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가족인 것이죠. 친족만이 가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공영장애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한평생 아니면 뭐 말년에 들어서 이제 외로움에 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많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마지막 가는 순간을 대충 건성건성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해줄 때 가신 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시간 좀 외롭지 않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갈 때마다 좀 더 많이 배우고 마음의 뿌듯함을 좀 느끼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모니터링단 조문단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구청에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영정례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라 하더라도 처음 시작될 때는 분명히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저희들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영장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영 장례에 관한 부고 게시판을 마련하고 부고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고 없이는 장례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장례식을 보더라도 부고를 당연히 받으니까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처럼 공영 장례도 부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작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한 3군데, 4군데 또 제대로 부고 게시판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민원을 넣고 제가 담당자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뭐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딱히 뭐 그렇게 슬프거나 솔직하게 말씀 그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제가 공연장례를 시작한 이유가 이제 저랑 활동하시는 제가 옛날에 이제 주민모임 조직했을 때 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늘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를 치러주지 이 말을 듣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내드리는 모습을 봐야지 저분들이 살아 계실 때 좀 좋지 않을까, 조금의 위안이라도 드리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실제로 활동을 했을 때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가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죠. 이렇게 한 분도 안 오시는, 그래도 뭐 교회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연장례에도 조문객들이 가끔씩 오시는 데는 괜찮은데 전혀 없는 곳에 가면 좀 마음이 참 안 좋죠. 나도 1인 가보니까 일단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공영장례 이제 조문 시간은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그래갖고 저는 그 아침 7시 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불이 다 꺼져 있어갖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한 집이 확실하다 느낌은 있지만 막 사람을 찾고 전화하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서 텔레비전 소리 나고 불빛이 나길래 그 슬금슬금 들어가서 저기요 계십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으악 하면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더 놀랐습니다 이러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웬 총각이.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온 자신의 문신을 해가지고 내를 보고 누구세요 이러는데 놀래가지고 공연장례 보고 조문하러 왔는데 왜 불이 안 켜져 있습니까 이러니까는 이제 막 저는 알바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알바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전화를 하더만은 이제 담당 장례 지도사가 곧 도착합니다. 기다리세요 이래갖고 거기 무서웠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1층에서 기다렸어요. 지상에서 기다리니까 직원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또 마침 우리 마근희 대표도 같이 와주시고 최고원 대표 그 다음에 또 우리 최고원 대표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기 전에 이렇게 두 분이서 알바라는 분이랑 직원분이랑 이렇게 말을 다 맞추셨는지 지난 밤에 뭐 8시쯤에 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10시쯤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직원분도 뭐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했다고 우기셨어요. 저는 우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뭐 저희 3명이 같이 있어서 그 최고원 대표가 그럼 술이라도 한 잔 올리겠다 하니까네 이 위펜가 뭔가 적어갖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묵념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나왔어요. 그때 완전 웃겼어요. 제가 어딜 봐서 그렇게 으악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조문단의 역할이 할 일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자발적인 모임이나 조문단 역할도 너무 중요하고 요게 이제 좀 법과 제도에 담겨서 제대로 된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 장례라는 게 굉장히 많은 뭐 민법이나 장사법이나 가족 관련된 법률 이런 것과도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긴밀하게 이게 연관이 돼 있고, 또 지금 굉장히 뭐 1인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나고 가족 해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장사에 관한 문화 이런 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아직 제도 변화가 충분히 발맞춰서 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무형고자나 뭐 고독사나 이런 게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 대신 장례는 어쩔 수 없이 이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회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족에 대한 개념, 모두가 나중에 이제 뭐 결혼을 하지 않았고 비혼이고 비출산인 경우에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럴 때 장례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치를 것이냐, 이런 좀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시민 결합, 외국에는 이제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도 연관해서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 고민의 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들을 제대로 마음에 걸림없이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보내려면 적어도 24시간 이상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48시간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분을 그 지역 주민들도 다 함께 마음을 써가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장례하면 좋습니다. 수영구에 돌아가신 분은 수영구에서 장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살아왔던 그 터 주변에서 장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례 시간을 충분히 누구라도 조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영 장례 본 취지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친척이 되고 친구가 되고 장례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공영장례의 취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제도적 미흡한 점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공영장례라는 것이 단지 어떤 새로운 하나의 제도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좀 멀리 있고 좀 터부시하고 가까이 가기엔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문화이지만 사실은 늘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장례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공영장례를 좀 이해하고 이 공영장례가 잘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높은 단계의 공동체성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영장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도덕성과 건강성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곳에서 마을에 또는 지역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속에 공영장례에 대한 의미가 잘 자리를 잡아서 공영장례가 아주 익숙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래 모니터링단 시작하면서 목적이 이제 센터가 있어요. 통합센터가 있어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입장이 이제 저희가 처음 만들 때 주춧돌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반비몬에서 잘 하시니까 저희가 열심히 좀 기초를 좀 다지면 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 공영장례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수미 쌤은 어떤? 아, 예. 저는 이제 공영장례의 미래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알던 주민 모임에서 공영장례를 이렇게 몇 해 하셨어요. 근데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 일부 이제
그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시다 보니까네 이렇게 뭐죠 이렇게 부주도 받으시고 모금도 하시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공영장례 취지에 안 맞고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받으신 부조금이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투명하지도 않고 이게 좀 더 이제 좀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는 게 좀 아름다운 미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음.